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한 달 전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2%대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아직 불안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앞으로의 물가 흐름의 변수는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지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물가 상승률이 저번 달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치러왔는데요. 네. 올해 들어 이제는 인플레와의 전쟁이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금리 인하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우리나라 물가만 놓고 보면 아직 확실히 안정됐다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남아 있는데요. 최근 물가 상승률 흐름만 보더라도 4월에 2.9%, 5월에 2.7%, 6월에 2.4% 이런 식으로 낮아지다가 예. 7월에 2.6%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아. 2년 전이었죠. 2022년 하반기에 이제 5에서 6%대로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안정된 흐름인 건 맞지만 네네.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인 2%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정부도 안정됐다는 표현은 아직 쓰지 않고 있고요. 네. 대신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그동안 많이 올려놓기도 했고, 정부에서도 물가를 잡겠다고 뭐 이것저것 안정 대책을 많이 내놨는데, 뭐 그래도 물가 잡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네네. 저는 올해 물가 흐름을 보면서 이 말이 떠올랐는데요. 예.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물가 얘기를 예전에 했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3월 초에 똑같이 물가를 주제로 제가 방송에서 다뤘더라고요. 네. 근데 놀라운 건 5개월 전과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인데요. 우선 그때나 지금이나 물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수요 측이 아니라 공급 측에 있다는 점이 동일한데요. 네. 쉽게 말해서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가격이 높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관리에 책임이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스티키 인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물가라고 부르는데 뭐 지금 상황을 표현하는데 뭐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의 공급 측 요인이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대표적인 품목이 바로 석유류인데요. 네. 지난달에 주유소를 가보신 분들은 이제 휘발유 값이나 경유 값이 만만치 않게 올랐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 이런 체감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7월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나 올랐습니다. 네. 6월 4.3%에 비해서 상승률이 거의 2배 정도 뛰었는데요. 2022년 10월에 10.3% 상승한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기도 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이제 가장 밀접한 이제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 상승률도 각각 7.9%, 10.5%에 달했고요. 네. 어떤 특정 품목이 물가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이제 보려면 저희가 이제 기여도라는 수치를 보면 되는데요. 네. 7월 석유류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0.32%포인트였습니다. 네. 6월 기여도가 0.16%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정확하게 2배가 기여도가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기도 했고 그 기여도도 커졌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국제 유가 흐름을 잘 살펴야겠죠. 네, 통상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은 이제 국내 주유소 가격에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수입을 하는 국제 그 유종이 네네. 두바이유인데 네.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7월 초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네. 중순 이후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 가격을 보면 이제 배럴당 한 75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이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예. 최근 국제 유가 하락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반영돼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물가가 그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국내 물가 상승률이 좀 다시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유가의 흐름만 보면 이제 그 말도 어느 정도 이제 맞는 말인데 네네. 문제는 국제 유가를 자극할 수 있는 이제 위험 요인이 곳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이제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동 정세 불안입니다. 네네. 요즘 외신을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이제 재발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예.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부각될 경우에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제 지역 특성상 국제 유가가 뛸 가능성이 큽니다. 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 하반기에 이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동 위기는 이제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인데 워낙에 네. 이제 미국 경기 우려가 크다 보니까 이 이슈가 묻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이 석유 가격에 국제 유가 말고 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요. 네, 휘발유나 경유에는 이제 유류세라고 해서 세금이 붙는데요. 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그동안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시행을 해 왔는데 네. 지난달부터 인하 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덜 깎아준다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휘발유는 인하율이 기존에 이제 25%에서 20%로 축소가 됐고요. 네. 경유는 37%에서 30%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네. 유류세 인하율이 내려가면 반대로 이제 휘발유, 경유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이번 유류세 인하율 축소로 인해서 휘발유 값은 리터당 41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어쩐지 주유소 갈 때마다 뭔가 약간 이상하다 했는데 이 물가가 아직 안정된 게 아니라고 하면 이 유류세를 좀 많이 깎아줘서 물가를 잡는데 이게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혜택을 줄인 겁니까? 원래 유류세 인하는 이제 물가 안정이라든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한시적으로 쓰는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이제 유류세 인하의 경우에 2021년 11월부터 이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3년 가까이 된 거죠. 이 정도면 사실 한시적 조치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정부가 환원을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게다가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이제 연간 6조에서 7조 원 정도 세수가 덜 거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수 펑크도 막아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꺼낸 카드가 바로 이제 유류세 인하율 축소였습니다. 다만 이 조치도 이달 말까지 시행될 예정인데요. 예. 8월 중순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제 완전히 종료를 할지 아니면 현재의 인하폭을 유지하거나 또다시 축소할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거나 인하폭을 추가적으로 줄일 경우에는 이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요. 네, 이 복잡한 내막이 있었네요. 석유 가격 관련해서 이제 살펴봤고 또 물가 상승에 좀 큰 역할을 하는 품목이 있다고요. 네, 하나를 더 꼽자면 이제 농산물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정부는 이제 채소값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컸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상추, 깻잎, 시금치 같은 작물들이 피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입게 됩니다. 네. 수해를 입은 작물은 이제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사실 이런 개별 품목들을 하나씩 보면 물가 지수의 가중치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한두 작물이 가격에 오르기 시작하면 다른 채소들도 이제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8월 들어서는 이제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추, 무 같이 고랭지에서 재배해야 되는 작물들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긴 건데 결국 이제 앞으로 매년 이맘때만 되면 그 물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채소류 물가를 제가 이번에 살펴보면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7월 채소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1.6% 하락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전월 대비 6월보다는 6.3% 상승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네.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올해 6월보다 7월에 채소 가격이 올랐지만 네. 작년 7월에 더 비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년 전 기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때도 이제 폭우 탓에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이상 기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이제 물가 상승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지금 정부가 하반기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보고 있고 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물가 정책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기재부 당국자들과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네. 7월이 조금 튀는 달이었다 물가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8월부터는 다시 물가가 2%대 초중반으로 이제 둔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2.6%인데요. 예. 7월까지 이제 물가 누계비를 따져봤더니 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6%를 달성하려면 남은 기간에 2%대 초중반으로 내려가야 이제 목표 달성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런 전망에는 항상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바로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이라는 말인데요. 네. 기재부에서 말하는 이 추가적인 충격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동 불안 재확산이나 이상 기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네. 두 가지 모두 사실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또 급박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서 적기에 대처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